자, 오늘부터 챗GPT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 효율적인 프롬프트 작성법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챗GPT한테 질문했는데 이거 내가 원한 답이 맞나 싶었던 적 있었을 겁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사실 이게 다 프롬프트 때문입니다. 프롬프트는 쉽게 말해서 AI, 즉 우리는 주로 챗GPT를 쓰죠. 챗GPT에게 던지는 주문서입니다. 주문서가 애매하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택배가 엉뚱한데 옵니다. 또 반대로 주문서가 명확하면 원하는 상품이 딱 오겠죠. AI도 똑같습니다. 질문이 모호하면 답변도 모호하고, 질문이 똑부러지면 답변도 똑부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프롬프트 작성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챗GPT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 이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자, 이 강의를 이제 듣고 나면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할 때도 챗GPT를 사용할 때 단 1분이라도 시간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롬프트 중요성. 프롬프트가 뭘까요? 프롬프트는 AI, 인공지능에게 무엇을 해달라 라고 하는 지시하는 입력 문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질문의 질이 답변의 질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AI의 답변 품질은 프롬프트에 달려 있습니다. 질문이 모호하면 답변도 모호하죠. 또한 업무 효율과 직결됩니다. 잘못 쓰는 사람은 답변을 반복 수정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맞춤형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질문을 하면 단순한 답변이 돌아오겠죠.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써줘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24년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서 3가지의 핵심 전략 제안서를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보고서 작성을 해줘 라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AI를 단순한 도구에서 나만의 비서이자 조력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단순히 검색기가 아닌 그들은 나의 비서이자 조력자이며, 따라서 그들과 소통하는 언어가 바로 이 프롬프트이고, 그래서 프롬프트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주변에 봐도 같은 일을 챗GPT에 시켜도 프롬프트를 잘 쓰는 사람은 10분 만에 문제 해결을 하고요. 못 쓰는 사람은 답변을 반복 수정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 이 작성 능력은 생산성이자 경쟁력입니다. 자, 그래서 프롬프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프롬프트 작성 원칙입니다. 자, 이 프롬프트에는 3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명확성, 맥락, 결과 형식. 첫 번째, 자, 명확하게 지시를 해야 됩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원하는 목표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보지 못한 분의 예시를 든다라고 하면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하겠죠. 고관세로 인한
경영 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줘. 물론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하더라도 답변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답변이 너무 두루뭉실합니다. 물론 이제 이 강의를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두루뭉실하다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주제를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까요? 개선된 프롬프트 예시를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고관세로 인한 주요 효과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이에 대비하는 경영 전략을 STP 항목별로 발표용 파워포인트 자료로 정리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작성을 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where, what, how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where는 고관세로 인한 what은 세 가지 핵심 포인트, 경영 전략이 되고 how는 STP 항목별로 발표용 파워포인트 자료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나면 데이터 서핑 앤 노트의 노빌쌤의 강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개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맥락 제공하기입니다. 업무 환경, 언어, 도구, 데이터 시각화 형태를 알려주면 품질이 업이 되는 겁니다. 맥락이 없는 예시가 뭐냐면 회사, 학교, 사회에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보고서를 쓸 때 상사가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김대리, 보고서를 쓸 때 팀장님 스타일에 맞추어서 작성해. 누구는 글을 길게, 누구는 그림 위주로. 이거 다 다르잖아요. 팀장님 스타일이 뭐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과 똑같죠. AI도 나의 비서이자 조력자입니다. 맥락을 제공해야 됩니다. 자, 명확하게 지시하기, 개선된 내용을 작성을 해주고 이렇게 또 요구를 합니다. 추가 개선된 버전은 그리고 함, 임, 이와 같은 단답형으로 끝맺음을 하고 중요사항이 두드러지도록 표와 그래프를 시각화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역할 부여하기입니다. 자, 챗GPT에게 역할을 주면 더 정교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역할, 챗GPT는 내 비서이고 조력자이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부여를 해줍니다. 이렇게 또 추가를 합니다. 나는 전략기획실에서 근무합니다. 다른 부서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절차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역할을 알려주면 챗GPT가 딱 그 역할에 맞추어서 대답을 해주려고 노력하죠. 네 번째는 예시를 포함합니다. 원하는 스타일을 예시로 보여주면 답변이 훨씬 일관되게 나옵니다. 자, 또 개선을 해볼게요. 마지막 장은 이번 보고서의 핵심 키워드로 구성된 두 줄로 요약을 해줘. 예를 들어서 매출 하락을 대비하기 위해 고객 세분화가 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첫 번째, 명확하게 지시하기. 두 번째, 맥락 제공하기. 세 번째, 역할 부여하기. 네 번째, 예시를 포함하기. 물론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사용하지 않아야 할 때도 있고 사용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적절한 상황에 맞추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1번, 명확하게 지시하기는 꼭 필요한 작성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입니다.
프롬프트는 한번 잘 만든 걸 저장해 두면 보물처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나만의 프롬프트 작성하기가 되겠죠. 저 역시도 나만의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이 데이터 서핑 앤 노트입니다. 저는 그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제별 나만의 프롬프트를 정리를 하고 업데이트를 꼭 하세요. 요리는 레시피 북이고요. 데이터 분석은 프롬프트 북입니다. 자, 세 번째, 프롬프트 실습. 그러면 실제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아쉽게 보지 못한 분의 예시는 고관세로 인한 경영 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줘. 이게 예시 문장이고요. 그래도 이 영상을 봐주시는 이 보신 분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 작성 원칙을 했던 거를 그대로 우리가 작성을 해보는 거죠. 저는 전략기획실에서 근무합니다. 다른 부서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절차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장은 이번 보고서의 핵심 키워드로 구성된 두 줄로 요약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매출 하락을 대비하기 위해 고객 세분화가 필요. 자, 이와 같은 나만의 프롬프트 노트가 있습니다. 자, 물론 제가 실행한 챗GPT 결과와 여러분들이 실행한 챗GPT 결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같으면 문제가 있겠죠. 자, 저는 챗GPT 우선은 무료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이 무료에다가 먼저 이 영상을 보지 못한 분의 예시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카피를 하고 챗GPT에 프롬프트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엔터키를 눌러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고관세로 인한 경영 전략 보고서 쭉 나오네요. 자, 나오고 생각보다 뭐 자세히 나옵니다. 이게 제가 사실 이 강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제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보다는 좀 더 자세히 나왔네요. 괜찮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신 분의 예시를 복사를 해서 이 챗GPT에게 지시를 하고 엔터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보시면 고관세 주요 효과 3가지 요약, 그래프 예시가 나오고 대응 경영 전략 STP 관점으로 나오고 표 예시도 나오고 시각화 자료 예시 예시 구상이네요. 원형 차트, 꺾은선 그래프, 그리고 결론 요약, 핵심 키워드 2줄, 매출 하락을 막기 위해 고객 세분화가 필요하다.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부가가치 포지셔닝이 필수이다. 자, 이와 같은 나의 비서의 제안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챗GPT가 똑똑하긴 하지만 잘못된 내용도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챗GPT를 사용할 때는 하나의 안이다 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 안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결론을 보고서에다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하나의 안이고 제안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말 사실인지, 정말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지는 결국에는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업무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해보면 완전히 어떤 반대된 결론을 제안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보면 잘못된 제안이었던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대로 쓰지 말고 어떤 흐름과 그런 아이디어를 베이스로 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챗 GPT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프롬프트 작성법 강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데이터 서핑 앤 노트 노빌쌤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